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 뜯어낸 사기꾼 허경영은 종교 스캠으로 389억 범죄 수익인가? 네,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로맨스 사랑이죠, 사랑. 스캠은 사기라 그러죠. 이게 사랑 사기. 네, 이런 사랑 사기를 가지고 100억을 뜯어낸 사기꾼,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이 종교 스캠, 이 종교 사기죠, 종교 사기. 네, 389억 이 범죄 수익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스캠이죠, 스캠, 사기죠, 사기.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전개를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래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으로 접근해 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되고 세뇌가 되고 그리고 조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성 문제도 일으키고 또 돈 문제도 일으키고 노예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20대 여성에게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을 뜯어낸 20대 남자, 이 은닉 자금 70억 원은 어디에? 은닉 자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닉 자금. 네, 그래서 교제를 빙자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 로맨스 스캠, 네, 20대 연인에게 100억을 갈취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 사기범이 70억 원 가량은 상품 건강 수법으로 현금화해서 은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닉을. 그래서 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다. 네, 이 은닉한 이 돈, 네, 이것을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러면서 30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네,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구형 이유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배로, 네, 연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상품권 깡수법으로 현금화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을 했다라는 거죠. 은닉을.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간절히 의존하고 있다, 나를 믿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장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의존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뭐 사랑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가족 간에도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허경영이 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이 허경영이도 나는 재림 예수이자 창조주다, 내가 이 미륵불이다 하면서 신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거죠. 굉장히 로맨스 스캠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심리적인 측면을 공략해서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하는 수법들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재림 예수다, 내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이제 이런 자들의 특성이
이 강연을 많이 합니다. 이 강연을 듣다 보면 거기 빠져들어 버리거든요. 네, 빠져들어 버려요. 아주 세뇌시키기 좋은 게 강연이에요. 그래서 전에 보면 그 전청조도 막 칠판에 뭘 쓰면서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사기꾼들, 이런 정치 사기꾼이나 이 종교 사기꾼들이 보면 칠판에다가 뭐 쓰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389억의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경영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은닉된 자산은 없는가? 이거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은닉된. 네, 그래서 이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은닉 재산 여기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신도들이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금으로 냈다. 그러면 이 허경영이가 과연 그동안 이 현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계좌 추적, 금융 추적을 통해서 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액 389억을 잡아냈는데, 그럼 과연 이자에 범죄 은닉 재산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이 대구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계속 연락을 하고 심리적으로 계속 연락하다가 이제 안 하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해지는, 또 막 그리워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로맨스 스캠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허경영이 내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천국 보내줄게 300만 원,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대천사를 받고 싶으면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심리적 지배하에서 종교 사기를 쳐나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주 유사한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 피싱, 그리고 이 로맨스 스캠, 네, 그리고 각종 이 사기범들, 거기에다가 이 조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번에 이 허경영 사건을 통해서 종교 사기 문제, 이 종교 사기, 네, 그래서 이 종교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종교 범죄는 가중처벌법 한다. 그리고 종교 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종교 스캠 문제, 이 종교 사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명백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